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세요? 그럼 당연히 좋아하지. 지금이라도 나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면 영진이 너하고 결혼을 할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이 웃을 텐데요. 아, 웃으라고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데 누가 웃어? 외국에는 자기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들도 많이 있다는데 성준이 엄마는 은근히 나를 향해 모성애로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친구 엄마로는 성준이 엄마가 나에게 최초의 여자였다. 산새소리가 즐거운 깊은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 아름다운 천은사 절이 나왔다. 절 앞에 놓여있는 다리를 건너 절마당에 차를 세우고 성준이 엄마를 따라서 대웅전 법당으로 들어갔다. 연기 나는 향냄새에 쌓여 많은 사람들이 절을 하며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다. 어머나, 보살님 오셨네요. 깨끗하게 승복을 입은 여승이 성준이 엄마에게 가까이 와서 반기며 말했다. 보혜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그런데 옆에 온 학생은 누구예요? 내 아들 친구예요. 오늘 이곳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저의 절에서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을 돌보아드리면 참 좋지요. 성준이 엄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자 스님이 가까이에서 보니 너무나 예뻤다. 머리를 박박 깎고 있어도 이렇게 예쁜데 머리가 길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보살님, 오셨어요. 반갑네요. 이번에는 밖에서 여승이 들어오며 성준이 엄마를 보고 말했다. 선예 스님,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그럼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처음 보는 학생과 같이 오셨나 봐요. 선예 스님, 여기 학생이 오늘 우리 절에 오신 나이 드신 할머니들을 돌보아드리고 공양하는 좋은 일을 하러 왔다고 하네요. 어머, 그래요. 반가워요. 보혜 스님의 말에 선예 스님이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순간 선예 스님의 눈길과 내 눈이 마주쳤다. 나는 깜짝 놀랐다. 분명 선예 스님과 나는 어디에서 만난 느낌이 팍 왔다. 갑작스런 성준이 엄마의 이런 요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나는 얼른 대답을 못하고 그대로 밥숟가락을 든 채로 쳐다보고 있었다. 왜? 하기 싫어. 나의 이런 태도에 성준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도 왜? 외면을 하느냐는 듯이 나를 보며 물었다. 네, 그게 아니고 갑자기 어머니가 나를 보고 하자니까 놀라서. 애는 순진하기도 하지. 다 그런 사이가 돼서 그러는데 이리 와. 성준이 엄마는 이제 완전히 직설적으로 바로 나갔다. 그러나 나는 왜 그런지? 선뜻 성준이 엄마와 망설여졌다. 그것은 어제 밤 보혜 스님과 달빛 아래서 사랑을 하며 그동안 때 묻은 욕망을 깨끗하게 씻어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성준이 엄마와 지낸다는 것은 방금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 다시 흙 속에 뒹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어머니. 다음에. 오늘은 미루고? 응. 갑자기 왜 그러니? 혹시 내가 친구 엄마라고 그런 거야?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천은사에 가서 있는 동안 왜 그런지 속세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깨끗이 씻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착한 마음으로 이제 살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만 망설여집니다. 내 말에 성준이 엄마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되었나? 하는 듯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만 부끄러움과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로 두 손을 가리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이런 성준이 엄마의 모습에 나는 그만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영진아, 성준이 엄마가 울던 울음을 뚝 그쳤다. 그동안 애써 닦아놓은 깨끗함이 헐헐 날아가 버렸다. 야한 말을 하자? 어떤 야한 말? 나는 성준이 엄마의 이런 요구에 영문을 몰라 물었다. 나는 영진이 내 것이라고 말해봐. 네. 이제부터 나는 영진이 너의 것이 영원히 될 거야. 성준이 엄마의 이름은 미숙이다. 미숙이, 너는 영원히 내 거야. 그래요. 나는 영원히 당신 거예요. 그녀는 흐느끼며 마치 내가 자기의 남편인 것처럼 대답했다. 참으로 사람의 인연은 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내가 세상에 내 친구의 엄마를 이렇게 만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미수가. 사랑해. 여보. 영원히 당신을 사랑해요. 갑자기 성준이 엄마가 내 아내라는 기분이 들었다. 여보. 나 이제 당신만 사랑하고 살 거예요. 성준이 엄마는 마치 꿈에 취한 여자처럼 이런 말을 계속 나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도 미숙이, 내가 너무 좋아. 때는 정말 추웠던 겨울날, 매일 늦는 그녀의 남편은 오늘도 늦는다. 그녀의 아들인 동선과 딸내미인 규리는 남편을 닮았는지 역시 항상 늦는다. 그런대로 가정을 잘 꾸려왔고 자식들도 그만하면 어디 흠잡을 데 없이 잘 컸다고 항상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하지만 그런 100점짜리 엄마이자 아내인 그녀에게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주체하지 못하는 욕구였다. 애들을 키우면서는 자식 뒷바라지에 힘들어 있고 살았던, 아니 어쩔 수 없이 축적되어 왔던 것이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인은 왜 이렇게 늦지? 아, 미칠 것 같은데 빨리 좀 오지.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는 남편이 걱정도 되고 사실 걱정보다는 밤에 상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윽고 울리는 소리, 띵동. 띵동. 남편이 왔다고 생각하며 바로 달려가 문을 여는데 남편이 아니라 아들인 동선과 규리다. 너희들 왔니? 늦었네. 저녁은 먹었고? 다녀왔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자가 따라 들어온다. 남편이었다. 여보. 애들아 아빠 왔다. 동선은 남자라 다녀오셨어요. 라고 간단히 인사를 했지만 역시 딸내미는 다른가 보다. 평소에도 애교가 많은 규리는 아빠를 껴안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말이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규리는 늦은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는다. 얼른 와요. 여보, 피곤하죠? 그렇게 이 집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 후 남편은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낸다. 저기, 여보. 왜요? 여봉, 방긋 웃으며 애교를 부리는 그녀. 저기. 나 출장 갈 것 같아. 어쩌지? 뭐? 어디로 가는데? 얼마나? 남편은 다시금 조심스레 얘기를 꺼낸다. 외국으로 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여보. 그래서 말인데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하니 나랑 같이 가자. 그녀는 당연히 가고 싶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나도 가고 싶어. 당신이랑 있고 싶은데 애들이 있잖아. 이제 대학생들이야? 어떻게 두고 가? 그래서 나도 지금 고민이 너무 돼. 여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애들에게 물어보자. 휴. 그래,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몇 달 뒤, 그녀의 남편은 혼자서 출장을 떠났다. 아이들이 맘에 걸려 그녀는 결국에는 따라가지 못했다. 동선이는 남자라 괜찮지만 규리는 여자이기에 아직 어린애라는 그녀의 판단이 앞섰고 애들 역시 엄마는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여 결국 그렇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그녀는 조금씩 외출을 나가기 시작했으며 귀가 시간도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 한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것도 남편 회사의 후배였다. 우연히 동창들과 모임을 하는 곳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그녀를 보고선 아는 척을 하며 다가와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녀는 곧 동창들과 술에 골아 떨어졌고 이 차를 가기 전에 떨어져 나왔다. 집으로 향하던 그녀를 바라보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후배였고 그 후배는 조용히 다가왔다. 어이구. 형수님. 정신 차리세요. 누구야? 저예요. 아까 식당에서 봤잖아요. 선배 후배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 잘생긴 남자. 알어. 봤어. 기억나. 그러면서 그녀는 앞으로 꼬꾸라졌다. 아이, 형수님 안 되겠어요. 일단 잠깐 쉬어가면서 술 좀 깨야겠네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역시나 나이에 비해서 톱은 아니지만 괜찮은 미시족의 그녀가 목적이었고
그녀를 근처 모텔로 이끌었다. 술에 쩔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그녀를 이해하지만 약간의 실수로 인해 그녀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야? 형수님. 근처 모텔로 제가 모셔왔어요. 추워. 더 잘래. 여보, 아무래도 집인 줄 아는 것 같았다. 행동에 자신감이 붙은 남자는 바로 실행에 돌입했다. 그런 후 이 남자는 옆에서 골아떨어졌고 그녀는 계속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남자보다 그녀가 먼저 일어나 사태를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난 왜 여기 있고 이 남자는 또 왜 여기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챙겨 입기 시작한다. 이거 뭐야? 킁킁. 이 남자가 날. 그러고 보니 이 남자 남편 회사 후배라는 그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았기에 그러나 정황상으론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낸 것은 당연해 보였고 그녀는 그 남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다음 바로 모텔을 빠져나왔지만 그 남자와의 시간은 남편과는 다른 세계여서 빠져나오지는 못했고 결국 그녀는 그 남자와의 사이를 새롭게 하여 유지시키기에 이른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데렐라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집도 못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남편 집이 워낙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었는데 첫 만남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그날은 사장님 비서가 아파서 못 나온 날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님이 오시니 차라도 내가야 할 것 같다고 분위기가 어수선하더라고요. 다들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대수롭지 않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할게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고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걸 본 거래처 사장님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김 사장님, 신비서는 어디 갔습니까? 신비서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직원이 커피를 타옵니까? 제가 시킨 건 절대 아니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리가 있어요. 보니까 어린 직원 같은데.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거 맞아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급히 덧붙이자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싶어 사장님 눈치를 보니 사장님이 나가 있으라는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급히 나가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다시 저를 불러 세웠어요. 심성이 참 착하네요. 네? 착하고 예쁘다고요. 사실 거래처 사장님이라고 해서 나이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우리 사장님보다 한참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여직원이 차를 내오는 옛날 문화가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돌아간 후 우리 사장님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어린 놈의 자식이 진짜! 우리 사장님은 젊은 사장의 지적이 불편한 것 같았지만 우리 회사로선 절대 놓쳐선 안 되는 거래처였거든요.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소리쳤어요. 다음에 저 사장 또 오면 절대 여자 직원이 차 내오지 마. 그날 사무실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했는지 몰라요. 괜히 제가 나서는 바람에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책상 위에 쿠키 상자를 올려놓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거래처 사장님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 뭐예요? 사장님! 놀랐어요? 미안해요. 이 집 쿠키가 맛있는데 주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걸 저한테만...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모두가 똑같은 쿠키를 받았더라고요. 저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죠. 거래처 사장님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러더니 바쁘게 가버리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은 신이 나 있었어요. 야, 이거 엄청 비싼 쿠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안 주는 비싼 쿠키를 거래처 사장님한테 얻어먹네. 근데 왜 갑자기 쿠키 선물이지? 그러게, 명절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회사가 선물을 싸다 바쳐야 하는 입장 아니야? 다들 신기하다는 듯 재밌다는 듯 쿠키를 먹는데 제 뒤에 서 있었던 거래처 사장님이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날 이유도 모른 채 종일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조금 늦은 퇴근을 하고 나오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회사 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론 우리 사장님도 이미 퇴근을 한 뒤였거든요. 사장님, 저희 사장님은 이미 퇴근하셨는데요. 알아요? 아신다고요? 근데 왜 여기 계세요? 저녁 먹었어요? 저요? 거래처 사장님은 저에게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고 그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우를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저녁을 먹은 뒤 차로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기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한우도 사주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야 궁금해요? 한우가 너무 맛있어서. 그가 막 웃더니 말했어요. 진짜 순수하고 예쁘네요. 그 남자에게서 예쁘다는 말을 두 번째로 들은 날이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우리 회사에 올 땐 직원들 전체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퇴근하는 저를 기다리기도 했어요. 알고 보니 저 하나 주려고 직원들 전체에게 선물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몇 번의 데이트를 한 뒤 그가 말했어요. 나랑 결혼할래요? 연애도 아니고 결혼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연애로 시간 낭비할 필요 있어요? 그 남자의 돌직구가 제대로 제 가슴에 꽂혔어요.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런 집은 드라마 속에서나 보는 줄 알았거든요. 저택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제가 들고 간 꽃바구니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정원에는 온갖 종류의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제가 위축된 게 보였는지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집이 좀 크지? 그래봤자 사람 사는 집이야. 그렇게 남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가 수수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화려한 차림으로 계시지 않을까 예상한 것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어서와. 오늘아 수고 많았지? 제가 꽃바구니를 사왔는데 너무 초라한 것 같아요. 예쁘기만 하구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내 화장대 앞에 갖다 놔야겠다. 정말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 소탈한 시어머니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결코 만만한 분은 아니었죠. 그래. 앞으로 남편은 어떻게 내조할 생각이니? 네? 그게... 아버지, 저 내조바라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뭐하러 너보다 처지는 여자를 만나? 처지다뇨. 제가 첫눈에 반했으니까 우리 관계에선 제가 약자예요. 뭐야, 사는 놈이 배포도 없이 그냥 첫눈에 반한 여자랑 결혼한다고? 네, 아버지도 어머니한테 첫눈에 반하셨잖아요. 순간 시아버지도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부전자전이라더니. 시아버지 역시 그 말씀을 끝으로 더는 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통과된 거죠. 그렇게 남편과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자 신데렐라 소리가 나온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과의 결혼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시아버지는 늘 바쁘셔서 자주 뵐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종종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께서 저택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셨는데 시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은 세대 분리가 가능해. 이쪽은 아예 별도의 공간처럼 쓸 수 있어. 그러면서 저택의 구조가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마치 합가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집을 보고 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부잣집이고 집도 이렇게 크기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인사를 드리고 남편이 집에 바래다 줄 때 물어봤어요. 자기야, 우리 합가해서 살아야 하는 거지? 응? 아니야. 우리 신혼집 계약했어. 진짜? 자기한테 보여주고 할까도 했는데 선물로 주고 싶어서. 진짜로 따로 산다고? 당연하지. 우리 신혼이잖아. 시댁에서도 찬성하셨다는 말만 믿고 남편을 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은연중에 합가를 바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들어와서 살까요?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네? 네 남편한테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원했다고 하면 화낼 수도 있어. 에이, 설마요. 설마는 무슨. 너희들 결혼할 때 합가하라고 했다가 절연하겠다는 소리까지 들었어. 네? 아니, 왜요? 저는 합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도 물었었는데. 그랬어? 난 또 네가 싫어하는 줄 알았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 네 남편도 그렇게 말은 안 했어. 근데 그러더라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합가 안 한다고. 하여튼 지 아버지랑 똑같아. 마누라밖에 모르는 바보.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저택 여기저기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네가 보고 좋아했으면 해서. 결국 너희들이 살 집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 저도 저택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는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되겠구나 싶어서요. 지금 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해요. 늘 보던 시댁이었는데 그날 불현듯 그 집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이 있고 오래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혼자 그 큰 집에 있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합가하자. 그래도 괜찮겠어? 그럼 난 결혼 전부터도 물어봤잖아. 어머니 혼자 너무 적적하실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자. 남편도 이번에는 두말 않고 제 뜻을 따라주더라고요. 남편 역시 혼자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면서도 저한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합가를 결정하자 시어머니는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고맙다. 저 많이 부족할 거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여기 일하는 사람들도 다 있고 너희가 쓸 공간은 나랑 아예 다른 집이나 다름없고.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밥도 같이 먹고 그래야죠. 네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나야 좋지. 합가한 뒤 저는 시어머니와 훨씬 더 친해졌어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바쁜 남편 대신 시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 보니 종종 전에는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도 볼 때가 있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울적해 보이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생신도 아니었고 기일은 더더구나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그래.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응? 그냥 뭐 이 나이쯤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져. 너도 나이 들어보면 알 거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불쑥불쑥 더 적적하신가 싶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애들이 있을 땐 덜하신 것 같아서 아이들을 자주 본체에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말씀도 없이 집을 비우시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말씀도 없이 나가셔서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차는요? 직접 운전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최 기사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요?
뭔가 미심쩍었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겐 티를 내고 싶지 않아서 일단 담담한 척했죠. 그 후도 시어머니는 종종 행방을 알 수 없는 외출을 하셨고 결국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뭐 잠깐. 지난번에도 같은 데 다녀오신 거예요? 지난번? 모른 척 하셨지만 딱 봐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갔다 왔지. 근데 왜 최 기사님이랑 안 가셨어요? 요즘은 그냥 다 귀찮네. 혼자 다니고 싶고 그래. 아, 그래요? 그래도 혼자 다니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잘 받아주세요. 아, 내가 전화를 안 받았나? 이상하게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외출을 하시는 날이면 전화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만 해도 5번은 넘게 걸었어요.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나 보다. 왜 무음으로 하셨어요? 원래는 벨소리로 크게 해두시잖아요. 잘 안 들리신다고. 아, 그렇긴 한데 왜 다 귀찮은 날도 있잖아. 그래서 그랬지?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네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줘. 비밀로 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됐던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앞으로는 전화 꼭 받을게. 석연찮은 대답과 반응이었지만 더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어쨌든 시어머니의 사생활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집에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 5년 후 시어머니가 이상할 정도로 자기 방문을 계속 잠그시더라고요. 한 번은 외출하시면서 저한테 신신당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나 없을 때 내 방 열어보지 마. 그러면서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는 외출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결국 수상한 마음에 CCTV를 달았는데 글쎄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한 남자가 기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경악했고 같이 보던 남편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바로 전날 시어머니께서 화장실에 가신 틈을 타서 제가 CCTV를 설치하고 왔거든요. 설치하기 전 남편에게 그간 얘기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털어놨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 기사 아저씨도 없이 외출을 하셨다고? 직접 운전해서 다녀오신다고 했대. 운전하는 거 안 좋아하셔서 웬만해선 최 기사 아저씨랑 같이 다니시는데 혹시 언제부터야? 5년 전. 그렇게 오래됐다고? 5년 전에 종종 그러시길래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어본 적 있었어. 그냥 친구들 만나고 왔다고 하셔서 그 이상은 안 물었어. 어머니도 사생활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럼 그 사이엔 외출을 안 하셨어? 그 후로는 늘 최 기사님이랑 같이 다니셔서 이제는 의심받을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했지. 근데 이번엔 갑자기 안방문을 잠그고 다니시네? 이상하긴 하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외출할 때는 아예 잠그고 다니시는데 막무가내로 열기도 좀 그렇잖아. 어머니 방인데. 방문 안 잠겼을 때 카메라 설치하고 오자. 그래도 어머니 사생활인데. 뭔가 이상하잖아. 나는 확인해야겠어. 어머니가 대체 왜 저러시는 건지. 혹시 모르잖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한테 말씀 못 하시는 걸 수도 있어. 결국 남편이 구해온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한 거죠. 설치하면서도 어찌나 오금이 저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네. 한참을 울던 남편이 불현듯 중얼거리더라고요. 뭐가? 당신이 카메라 설치할 때 저 남자는 저기 없었던 건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 이렇게 걸렸겠지. 어떻게 어머니가 이러실 수 있어? 일단 어머니께 여쭤보자. 일단 본체로 갔는데
어머니가 또 최 기사님과 외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무작정 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막 열면 혼나지 않을까요? 제가 책임질게요. 저한테도 신신당부하고 가셨거든요. 문 절대 열면 안 된다고. 제가 혼날 수도 있어요. 남편이 아주머니를 안심시켰지만 아주머니는 영 불안한 눈치셨어요. 아주머니, 저도 책임질게요. 이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끼리만 알아야 해요. 제 얘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윽고 남편이 방문을 거세게 열었을 때였어요. 역시나 안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방 창문 밖은 다른이라는 분에게 지키게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소식이 없다는 건 침대 밑에서 나온 남자가 아직 방 안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CCTV로 다 보고 왔어요. 그냥 나와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안에는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 다음 남편이 방 안 화장실 문을 열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겨있네? 안방 안 화장실 문이 잠겨있더라고요. 남편은 확신에 찬 얼굴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안에 있죠? 이렇게 버텨봤자 결국 문 열 거니까 그냥 나오죠? 남편은 이번에도 문을 부술 기세였습니다. 3살 동안 안 나오면 이 문 부숩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더 창피하지 않겠어요? 혹시 옷 안 입고 있는 거면 수건이라도 두르고 나와요. 일단 나온 다음 옷은 입게 해줄 테니까. 안에선 대답이 없었어요. 결심한 듯 남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려던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웬 젊은 남자가 고개만 내밀더라고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CCTV로 본 남자와 똑같은 남자가 고개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당신 누구야? 그게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네. 너 나이 많은 부잣집 여자들 등쳐먹는 거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네가 왜 우리 어머니 침대 밑에서 기어나와? 집 비우실 땐 꼭 침대 밑에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누가 들어올까봐. 근데 제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만.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좀 됐어요. 남편은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혹시 방으로 식사 가져다 드린 적 있어요? 예, 있어요. 피곤해서 방에서 드신다면서 많이 출출하니까 2인분 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 남자를 보며 물었어요. 그 밥 같이 먹었어요? 예. 진짜 어이가 없네. 남편은 폭발 직전이었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언제부터 만났어요? 그게 처음 본 건 5년 전이요. 저는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너 대체 뭐야? 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한 거야? 제가 접근한 거 아니에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뭐? 저도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믿기지도 않았고요. 뭐가 안 믿기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부잣집 사모님이 너 같은 천박한 놈을 만나러 온 게 믿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나는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이 자식아? 그분이 제 엄마인지 몰랐다고요. 그 순간 저를 포함해 남편은 물론 일하시는 분들까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왜 여기 있겠어요? 저도 5년 동안 버티다 온 거예요. 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서.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둘러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나는 내가 그냥 고아 출신인 줄 알았다고요. 아무래도 이야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일단 자리를 좀 옮기자. 거실로 가서 제대로 앉아서 얘기해. 그리고 아주머니, 그리고 다른 분들은 자리를 좀 피해주세요. 우리 집으로 가서 계시면 좋겠어요. 예, 사모님, 그럴게요. 오늘 들은 얘기는 일단 함구하세요. 다 밝힌 다음에 일하시는 분들께도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의 삼자 대면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네. 우리 어머니 어디 가셨어? 남편은 그 남자에게 물었고 그 남자는 시어머니의 행방도 알더라고요. 제 집 정리하는 거 보러 가셨어요. 제가 지낼 집 얻어주셨거든요. 너 우리 엄마한테 집도 얻어냈어? 남편이 또 흥분하려고 하길래 제가 남편을 좀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봐. 저기 혹시 친자 확인도 한 건가요? 5년 전에 다 했죠. 어머니가 어디로 찾아오신 거예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찾아오셨더라고요. 절 보자마자 막 우셔서 당황했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거예요? 네. 워낙 어릴 때부터 고아원 생활을 해서 부모님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사는 게 어려웠겠네요. 그냥 외로웠죠.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저도 모르게 짠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은 이 자식 말을 믿어? 어머니가 친자 확인까지 하셨다잖아. 어머니도 꼼꼼하신 분이야. 이 큰 살림을 다 맡아서 하셨을 정도로. 확신이 있으니까 만나셨을 거고 집까지 데리고 오셨을 거야. 그게 여기서 계속 지내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공사판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서 오랜 기간 입원을 했었어요. 원래는 허리를 잘못 다쳐서 하반신을 못 썼는데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한 덕에 완치됐어요. 퇴원하고 당분간만 여기 있으려고 했고요. 엄마가 당분간이라도 돌봐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사람이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는 거 겁나신다고 많이 놀라고 실망하실 거라고 두려워하셨거든요. 조금 뒤 제 휴대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셨고 저는 집으로 얼른 오시라고만 말씀드렸어요. 사실을 알고 오시면 행여나 무리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 셋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몰래 안방에 CCTV를 설치했어요. 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뒤에 서 있던 최 기사님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최 기사님도 놀라는 눈치가 아니더라고요. 혹시 최 기사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사모님이 도와달라고 하셔서 저는 사모님 회장님께 받은 도움이 많아서 비밀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그랬군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아들,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사과하셨지만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알아.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했다. 너희들한테도 잘못했고 얘한테도 잘못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겨우 하반신 나은 사람을 침대 밑에 숨어있게 하시면 어떡해요. 뭐? 아니, 이제 막 퇴원했다면서요.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편한 환경에서 몸조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야죠.
혜미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희 시아버지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어. 아이도 가졌는데 그 사람이 내가 만삭일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도 속인 거예요? 아니야. 아버지는 내가 결혼했던 거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자식이 있다는 건 몰랐다는 뜻 아니에요? 몰랐지.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버지까지 감쪽같이 속이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 회사 비서였어. 결혼하고 임신해서 출산휴가까지 썼으니까. 내가 출산한 건 알고 있었지.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도 얘가 살아있는지 몰랐어. 네? 만삭일 때 애 아빠가 사고로 떠났고 애를 낳았는데 정신 차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애가 태어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내가 애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미 화장을 했다는 거야. 그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렇게 애 낳고 출산휴가 끝난 뒤에 그냥 회사로 복직했어. 가족을 둘이나 잃었으니 제정신은 아니었겠지. 그렇게 멍하니 회사에 오고 가고 있으니까 네 아버지가 내가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 하나둘씩 챙겨주더니 결국 나한테 결혼까지 하자고 하더라고. 그럼 혹시 집안에서 반대는 없었어요? 왜 없었겠니? 내가 너무 별것 없으니까 다들 반대하셨지. 단지 그것뿐이었었어요? 내가 혼인신고를 안 했었어. 애 낳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전 남편이 떠나면서 호적상으로는 미혼이었거든. 애도 잘못된 줄 알고 있었으니까 네 시아버지가 집안에는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 가뜩이나 집안이나 학력도 밀리는데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있냐면서. 그럼 아버님도 어머님 과거를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사실상 그런 거지만 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후에 발견했을 땐 너무 좋기도 하고 먼저 간 네 시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어.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을 속인 거잖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서 아내로 받아준 사람인데. 속이려고 속인 건 아니잖아요. 만약 애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도 그 사람은 나랑 결혼했을 거야. 애까지 받아줬겠지. 그랬다면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지만. 아버님이 로맨티스트셨네요. 그 사람이 보기엔 성미도 급하고 날카로워 보여도 실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얘기를 듣던 남편도 점차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저보다 형이에요? 지금껏 그 남자에게 반말을 찍찍했던 남편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렇지. 너보다 2살이나 많은걸? 아, 편하게 하세요. 2살이 많든 5살이 많든 우린 아버지도 다르고 내가 한참 모자란 건 사실이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한 배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비록 애들한테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워서 속이긴 했지만 네가 부족하다거나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 나름의 평화가 있었는데 그걸 깨는 게 두려워서 그랬어. 나한테는 너희 둘 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새끼들이니까. 이건 모두에게 상처죠. 이분이, 아니, 형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엄마가 제 존재를 알고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물론 처음엔 거부했었지만. 맞다. 어머니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려주시더라고. 임종 앞두고 호스피스에 계셨는데 내내 의식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으로 의식이 돌아온 때가 있었어. 나한테 입모양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귀를 갖다 댔더니 그러시는 거야. 살아있다고. 처음에는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인 줄 알고 엄마 아직 살아있다,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시 그러시는 거야. 네 아들 살아있다고. 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엔 네 남편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만큼 첫째는 당연히 이 세상에 없는 애인 줄만 알았으니. 근데 엄마가 잠든 걸 보고 병실을 나오는데 번뜩 첫째 생각이 나는 거야. 얼마 싶어서 안 믿다가 엄마가 깨면 다시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꼭 그날 밤에 돌아가셨지. 그럼 그냥 느낌으로 아신 거네요? 느낌이 와서. 그때부터 당시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 아줌마부터 기사 아저씨 다 찾아봤어. 그러다 기사 아저씨를 찾았는데 아저씨가 엄마가 시켜서 애를 고아원 앞에 버렸다고 자백하시더라고. 그 얘기하시면서 잘못했다고 어찌나 우시던지. 그 고아원이 어디냐고, 날짜 기억하느냐고 물어서 겨우겨우 찾아낸 거지.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몇 년 걸렸어. 겨우 찾았을 땐 공사장에서 막노동하고 있더라고. 알아보셨어요? 얼굴을 보는데 제 아빠랑 똑 닮은 거야. 한눈에 알아봤어.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보, 아까도 울더니 또 우네? 아까도 울었다고? 왜? 어머니 방 CCTV 보다가 울더라고요. 침대 밑에서 아주버님이 기어나오니까. 아주버님은요, 무슨. 저는 앞으로도 조용히 살 거예요. 그냥 군 식구라 생각해주세요.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안 그래, 여보? 이번엔 왜 우는데, 응? 남편이 겨우 눈물을 닦더니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어머니랑 형 인생이 불쌍해서 눈물이 났네. 아까 CCTV 보면서는 왜 울었어? 온통 터져서. 내 침대 밑에서 얘가 기어나온 게 그렇게 분통이 터졌어? 어머니 애인인 줄 알았어요. 뭐? 내가 설마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남자를 만날까봐? 어머니가 애인을 집에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새 남자 만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몰래 저렇게 젊은 남자를 들였다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부정당하는 기분이라 눈물이 났어요. 여보,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앞으로 어머님이 다른 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건 괜찮아. 어머니도 좋은 분 만나서 재혼하실 수 있지. 근데 오죽 떳떳하지 않으면 침대 밑에 숨겨놨을까 싶고,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으니까 날 낳고 키워주신 어머니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랬어. 재혼은 무슨, 나 재혼 생각 없어. 어머니 왜요? 좋은 분 있으면 하셔도 되죠. 너무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나요? 제가 남편과 아주버니 눈치를 살피니까 아주버니가 그러셨어요. 저도 찬성이에요. 처음에 엄마가 찾아오셨을 때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길래 매몰차게 밀어냈었거든요. 이렇게 잘 살면서 날 버린 건가 싶어서요. 근데 매번 찾아오셔서는 한마디라도 살아오신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가난한 집 딸이었고 가난한 아버지랑 만나서 결혼했던 얘기.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버려졌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아버지랑 저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민 손을 더는 밀어낼 수가 없었죠.
그저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구나 싶어서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머니가 좋은 분 만나서 연애라도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럼요. 꼭 재혼 아니어도 같이 책도 읽고 산책도 다니는 분 만나서 더 즐겁게 사시면 좋죠. 저도 아주버님 덕분에 몰랐던 사연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새롭게 보여요. 나도 잊고만 살았어. 부잣집 마나님 돼서 뭐 하나 아쉬울 게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다가도 얘 태어난 날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 혹시 종종 어머니가 슬퍼 보이던 그날이에요? 맞다. 우리 집 식구 중 네가 유일하게 내가 슬플 걸 알아봤었지. 나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본 사람도 네가 유일했어. 그게 자식을 잃은 슬픔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얘를 찾은 뒤였는데도 그날이 되면 습관처럼 슬프더라고. 얘가 고아원 출신으로 혼자 살아왔을 시간을 생각하면 비통하기도 하고, 먼저 하늘로 간 우리 친정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좀 진즉에 알려주지 싶었어. 그러자 아주버니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외할머니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생각해보면 나야 네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으니 비통해도 그냥 살았지만, 할머니는 그걸 다 알고도 숨기고 사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셨을 거예요. 너도 외할머니 조금만 용서해줘. 유품 정리하는데 너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을 갖고 계셨더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나중에 통장 내역 확인해보니 내가 드린 용돈으로 네가 자란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계셨더라. 이 얘기는 처음 들어요. 일부러 안 했어. 널 버린 외할머니인데 좋은 얘기하면 네 마음만 상할까봐. 오히려 위로되는데요? 나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외할머니가 날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 대신 뭐라도 해주고 싶으셨겠지. 근데 또 딸내미가 부잣집으로 시집 가니까 티는 안 나게 하시려고 무척 애쓰셨을 거야. 엄마가 남은 평생 대신 사과할게. 그러지 마세요. 저 아무도 원망 안 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엄마가 저 안 찾으셨으면 비싼 치료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그럼 이제 내가 바라는 거 해줄 거야? 에? 갑자기 시어머니와 아주버니가 알 수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데요? 얘가 달이 낳으면 내 소원 하나 들어준다고 했거든. 엄마,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지. 내 소원은 그거라고 했잖아. 저 이제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는 거요? 응?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더라고요. 아주버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공부하고는 담 쌓고 살았었어요. 이제 와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해요? 왜 못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대학 가는 시대예요. 그런가요? 제가 학원 알아볼게요. 아니면 아직 몸 회복이 덜 됐으니까 집에서 들으실 수 있게 할까요? 저 다 나왔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죠. 역시 우리 아주버니 멋져요. 그날 밤 여자들이 잠든 후에도 남자들끼리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날 남편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겁니다. 어제 아주버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형이 살아온 얘기? 고아원 나온 뒤부터? 고생을 보통 한 게 아니더라고.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많대. 그걸로 먹고 살아도 되는데
이제 와서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하나 막막하다고 그러더라고. 잘 설득해보지. 당연히 했지. 형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걸 대학 공부를 통해 더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학원은 다녀보겠다고 했어. 진짜?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저는 신나서 본체로 갔어요. 그런데 본체에 아주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아주버님은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 남편 형이니까 아주버님 맞잖아요. 그래, 고맙다. 네 아주버님은 갔어. 네? 어딜요? 왜? CCTV로 짐 챙기는 거 못 봤어? 맞다. 카메라 뗄게요. 당연히 안 봤죠. 그거 녹화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실시간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저나 어딜 가셨는데요? 설마 아예 가셨어요? 아직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몸 멀쩡해. 내가 얻어준 집으로 오늘 들어갔어. 혼자 오래 살아서 혼자 있는 게 가장 편하대. 좋은 짝도 찾아줘야 할 텐데. 대학도 보내야지. 결혼도 시켜야지. 할 일이 많다. 저도 도울까요? 네가 도와주면 나야 든든하지. 장가는 보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럼요. 일단 대학부터 잘 보내고 나서 찾아볼까 봐요. 그렇지. 안 그래도 오늘 바로 학원 등록한다고 하더라. 우리 아주버님 추진력이 굉장하신데요? 제 아빠를 닮은 것 같아. 이건 네 남편한테는 못하는 말인데. 뭔데요? 첫째 아빠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었거든. 나한테 첫눈에 반해서 결혼까지 끌고 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아주버님도 첫눈에 반하는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시어머니는 어느 세월에 아주버님을 장가까지 보내나며 한탄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 낳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실 때마다 큰아들 생각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시어머니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아주버님은 첫눈에 반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셨어요. 대학도 졸업하셨고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지금은 박사 준비까지 하고 계십니다. 가족끼리 다 모이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엄마랑 다시 안 만났으면 제가 공부 체질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공부를 좋아했거든. 우리 집이 가난하지만 않았어도 공부해서 교수 되고 싶었다는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우리 아들이 교수가 될 줄이야. 엄마, 아직은 시간 강사예요. 대학에서 학생 가르치면 교수지. 그런 소리 마세요. 진짜 교수들이 들으면 불쾌해요. 나는 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 공부 더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어머니랑 우리 재주씨 말 잘 들은 덕에 인생 역전했죠. 유학 가서 이 사람도 만났으니까. 그럼 나한테도 두 분이 은인이네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외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만난 인연이었어요. 둘이 웃는 모습이 어찌나 닮았던지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모두가 웃음 참기를 해야 했을 정도였죠. 형님, 우리 식구가 돼주셔서 감사해요.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아이도 낳고 더 다복했을 텐데. 좀 아쉬워. 두 분 다 공부하느라 바쁘시잖아요. 두 분이 더 행복하게 사시면 되죠. 그런가? 그래, 나는 우리 조카들 실컷 아껴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래 주시면 제가 더 좋죠. 두 분 다 결혼이 좀 늦은 탓에 아이는 없었지만 왜 둘로도 충분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눈에는 그래 보였어요. 다만 시어머니는 큰아들에게서 손주를 못 보신 게 좀 아쉽지 않을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가족 모임이 끝나고 시어머니께 슬쩍 말을 걸어봤어요. 어머니,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이제 나는 여한이 없어. 애도 낳았으면 좋았겠지만 둘이 좋다는데 더 바랄 게 없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거 섭섭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아니시라니 다행이에요. 섭섭하긴 무슨. 막노동하는 첫째를 본 게 아직도 눈에 선해. 내 심장이 다 철렁하더라고. 왜요?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서요? 애가 비실비실한데도 그 큰 짐을 이고 걸어가더라고.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가 눈에 보이니까.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아들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겠구나 싶었어. 시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어느샌가 다가온 남편이 티슈를 꺼내드리더라고요. 아들, 고마워. 형 잘 받아줘서. 제가 뭘 했다고요? 네 형 결혼식도 네가 다 준비해줬잖아. 회사 일도 바쁜데. 나는 우리 형이 회사 들어와서 나랑 경영권 싸움이라도 하면 어쩌나 했는데 교수가 되신 덕분에 자리는 보존했네요. 남편이 우는 시어머니를 달래려 농담을 하더라고요. 방법이 통한 건지 시어머니가 정색하며 그러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네 자리지. 아버지가 네가 자기 회사 대표 되는 걸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가 네 사업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갔을 때 그건 정해진 거였어. 그럼 형이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도 반대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그건 반대하지. 다른 길로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우리 회사까지 들어올 게 뭐 있어? 어머니, 솔직히 저보다 형이 좋죠? 키우지 못해서 더 애틋하고.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남편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너 어릴 때 내가 품에 안고 매일 이렇게 머리 만져줬는데 그러면 내 품에 안겨서 솔솔 잠들곤 했다? 기억나? 당연히 기억하죠. 초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랬잖아요. 맞아. 덩치는 점점 커가는데 계속 내 무릎에 앉겠다고 해서 결국 네 아버지가 자기 무릎에 앉으라고 널 데리고 갔었어. 그때 저 울지 않았어요? 너 기억하는구나?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지. 엄마가 더 좋다면서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서는. 에휴, 그랬던 녀석이 이제는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니 내가 아주 신기하다니까. 어머니, 은근히 말 돌리시네요. 알겠어요. 안 물어볼게요. 그냥 농담한 거예요. 낳고 키운 정을 어떻게 이기겠니? 네 말대로 내가 못 키워줘서 살아있었는지도 모른 채 살아서 그게 미안해. 그래서 네 형을 보면 늘 미안한 마음만 들어. 저도 자식 낳아보니까 그게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내가 처음 품에 안아본 자식도 내 손으로 울고 웃으며 키운 자식도 너뿐이잖니. 나한테는 네가 첫 자식 같아. 그럼 형은요? 걔가 오히려 둘째 같지? 널 다 키운 다음에 키운 자식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 행여나 섭섭할 때 있더라도 엄마가 뒤늦게 자식 하나 더 키운다 생각하고 용서해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저 우리 와이프 있잖아요. 너희들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평생 네 형 숨긴 채로 살았을 거야. 차라리 발각돼서 속이 다 시원했다니까. 하긴 저는 어머니 방에 CCTV 단거로도 혼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혼내셨잖아요. 차라리 속이 후련했어. 첫째한테도 숨어있게 하는 게 미안했거든. 우리는 요즘도 그 즈음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시어머니 방 침대 밑에서 기어나오던 아주버님을 생각하면 박장대소를 합니다. 아주버님께도 그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본인도 민망해하면서 그러셨어요. 저 때는 나도 얼마나 쫄아 있었는지. 내가 발각되면 엄마가 이상한 사람 된다는 생각에 간이 콩알만 했잖아. 이제 아주버님은 처음 봤을 때와는 분위기부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바짝 말라있던 사람이 체격도 건장해지고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났거든요. 물론 아주버님 부부가 참석하지 못하는 가족 행사가 있긴 했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기일이요. 이날만큼은 시어머니도 철저하게 우리 식구들만 데리고 제사를 지내셨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잃어버렸던 아들도 장가까지 잘 보냈어요. 이 은혜 잊지 않고 당신 만나서 고맙다고 꼭 인사할게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분명 좀 매서운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니라 그런지 말도 잘 안 건네셨고 인사를 드려도 그래 하고 지나가시는 게 다였어요. 제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께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양반이 널 안 좋아했다고? 널 얼마나 귀여워하셨는데? 에이, 설마요. 저랑 엄청 서먹서먹하셨었어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랬을 거야. 자기 아들한테도 무뚝뚝한 아버지였거든. 너 출산할 때마다 용돈 두둑이 준 거. 나 아니고 네 시아버지야. 네? 어머님이 주시는 줄만 알았어요. 어디 그뿐이니?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준 것도 다 시아버지가 해준 거야.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이 시아버지가 쑥스러움이 엄청 많았거든. 이제 시아버지는 저에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로맨티스트로 기억돼요. 남편도 자식도 잃고 혼자던 시어머니와의 결혼을 결심한 남자라니. 그래서 제가 시아버지 칭찬을 하면 남편이 종종 질투합니다. 자기도 꽤 로맨티스트라면서.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기어나온 남자와 가족이 되어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형이 생긴 게 꽤 든든한 눈치더라고요. 앞으로도 의에 있게 잘 지내면서 오랜 시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